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 7월 7일날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과연 윤리위의 개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스님 구독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스님이 예상은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게 끝날 것 같냐, 한번 사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스님이 분석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을주, 기묘, 기사, 스님 시는 무진시 정도로 봤습니다. 85년생, 양력으로 3월 30일, 금년에 한국 나이로 38세. 이런 사주, 묘월 기토. 자, 세력은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 얻었는데, 묘월에 을목의 투체에도 목국도의 관계입니다. 평관. 남을 제압하는 성격, 근본적으로 있는 사주. 근데 결국은 이 사주는 기토가 세력은 얻었지만 약합니다. 목에 비해서 약하다. 그럼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의 힘을 갖다가 떨어뜨려야 하는, 불로 태워서 떨어뜨려야 하는 살방용인격, 화생토. 그 목이 병이라고 할 때 금은 약이다. 어려서부터 이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준석 대표가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박근혜 퀴즈로 해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성상납, 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증거인멸, 교사 뭐 등등 지금 한참 지금 이 국내의 모든 이슈를 갖다 혼자 다 이렇게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블랙홀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토 대통령 방문도 전혀 지금 묻혀가지고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 조차도 지금 국민들이 알기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자, 일단 28세 병화 운 잘 떴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뜨는 운으로 다소 약하다. 그래서 2016년, 18년 보궐선거, 2020년 뭐예요? 2020년은 자수대운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도 영선인데 작년 신축년 2021년도에 신축년에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당심에서는 지고 여론조사에서 이겨가지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중간격 정도의 사주입니다. 중하격 정도는 발복하는 운이 엄청 크게 발복을 하고, 중간격도 1년 운이더라도 발복하는 운은 상당히 크게 발복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기토일주가 목이 병인데 목을 해결하는 신금이 들어와서 야군이 들어와서 가까스럽게 작년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되고 나서 지금까지 자수대운에 결국은 안 좋은 운에 일령운이 잘 떠서 당대표는 됐지만, 그때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쳐서 또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다 됐다고 해서 나는 세 가지 선거를 갖다가 다 승리로 이끌었다 자화자찬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하는 일도 공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해서 이 대선에 이기고 지선에 이기고 보궐선거 이겼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38세 전 금년 생일을 지나고 자수해서 을목으로 되었습니다. 을목이 관제인데 을목이 들었는데 관제가 다시 하나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에 이민년 임수가 수생목 목국토. 네. 대우는 을목으로, 자수에서 을목으로 바뀌었고, 연우는 그대로 지금 음력 6월 말까지 살아있습니다. 양력으로 7월 말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7월 7일날 유리가 개최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좋은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가장 나쁜 운은 지금 5월달이 병호입니다. 6월달 정리, 음력으로 6월 15일 지나고 미토 들어오면 묘미합, 목이 또 하나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 운 중에서는 7월 15일부터 7월 말일까지가 가장 힘들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운에 7월 7일날 율리가 개최가 되면 좋은 결과라는 절대 없을 것이고, 7월 15일부터 7월 말일까지가 이준석 대표 아나무인, 내 눈 밑에 사람이 없다. 오만방자한 정치, 교만한 정치. 이것의 최후의 결과를 어떻게 될 거예요? 스님이 볼 때 참담하다. 자기 정치 인생에서 이게 정말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정치 인생을 그 말로는 참으로 참담할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 말이 있죠. 저리 보기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창업을 한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주방장입니다. 기존에 그 식당을 하고 있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윤석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새로 왔으니까 그 주인 나름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음식을 만들고 싶다. 또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질도 있고, 또 어떤 머리도 있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주방장으로 쓰고 내 가게를 한번 운영을 해볼라 한다. 그렇게 이제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네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 스타일로, 주인이 바라는 대로 기존에 자기 어떤 모든 역량을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잘 합의를 이뤄서 가야 가게가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도 좋고 주방장도 좋고. 근데 주인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방장은 자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목적한 대로, 자기 주의로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언밸런스가 되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죠. 주인이 가고자 하고 주인이 팔고자 하는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주방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치로 봅니다. 스님이 볼 때는. 그러기 전에 주인하고 그렇게 트러블이 있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주방장 스스로가 물러나는 게 너무 좋죠. 결과는 그 식당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주인의 몫이니까 주방장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 주방장은 그 주방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갈등만 생기죠.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형상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이 시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절대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불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만두지 않겠다. 그럼 결국은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식당을 그만두겠습니까? 결국은 주방장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만두게 되겠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하죠. 이제 어디 가서도 그 주방장 안 써줍니다. 왜? 주인을 향해서 저항하는 그런 주방장,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주방장, 아무리 그 사람이 음식을 잘 만드는 정말로 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방장, 그 주인하고는 안 맞다. 그리고 어느 주인을 만나도 그 음식을 제대로 맛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디를 가더라도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을 애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또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내냐? 간장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조금 더 해갖고 짜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 오는 그 고객들한테 굉장히 그 불편함을 제공하는 그런 또 꼬장까지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그럼 결국은 둘이 다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왜 스님이 이런 데다 비유를 하냐? 애초에 이 주방장은 사실은 새로 인수한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A라는 주인, A가 누구예요? 유승민 같은 분, 또 B 누구예요? 홍 대표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주인으로 왔으면 했는데 지금 전혀 나하고는 별로 맞지 않고 가는 길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탐탁치 않은 희라는 윤석열 주인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소진시켜가면서 협조를 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으면 정말 당대표라는 사람은 새로 바뀐 그 정부의 최고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협조하고 기존에 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더구나 초창기고 그러니까 더 힘에 박차를 가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대통령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게 해서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한번 바쳐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래서 운으로 보면 자수가 안 좋은 운이 지금까지 당대표는 작년에 2021년도에 됐지만은 지금까지 자수가 흘렀고 금년 3월 31일 지났고 다시 또 좋은 운으로 바뀌었으면 금이나 토나 화로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을목이 병이 더 가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작년 6월달에 대표 선출이 돼서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1년 이상을 계속 대표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대선 때는 무슨 당무 거부하고 가서 그냥 그 중차대한 시기에 가가지고 그냥 이탈을 해서 방황을 하고 이런 상황들 되고 나서도 지금 어쩝니까? 대통령 지금 나토 갔다 오셔갖고도 지금 이런저런 성과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론이나 매스컴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어쩝니까? 국민들이 제일 식상해하는 것은 다툼이에요. 다툼. 안에서 다툼. 당 내에서의 다툼 제일로 싫어해요. 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떠나서 왜 너희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냐.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 참 48%라는 그 국민들 사실 과반도 못 넘는 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당신 같으면 뭔가는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면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었으면 따라줘야죠. 근데 역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역행은 이유가 뭐냐?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을 협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준석한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톨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삐져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스스로 그만두면 돼. 그러면 돼. 결과는 잘 되든 못 되든. 그 가게가 망하든 말든. 일단 자기는 거기를 빠져나오면 되는데 부득불 그 자리를 고수를 하면서 주인하고 그냥 차고 세면 물어뜯기 알게 모르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국민들은 어쩌겠냐고요. 지지율이 올라갈 턱이 있습니까? 이제 초창기에 2달도 못 돼가지고 이거 지금 구색 맞추기 바쁜데 아직 지금 정확하게 다 지금 자리도 잡지도 못했어요. 응? 그냥 한 가지 낱낱이 윤석열 정부 출범해갖고 약 2달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뭘 잘하고 뭐 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 네. 굉장히 어설픈 거 말해요. 매일 지금 기자들하고 소통한 것도 좋지만은 사람이 말이 너무 이렇게 자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실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는 법과 같은 것인데 그런 실언이 나오면 주소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대로 자, 윤리에서 어떻게든 잘 됐다. 또 말을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끝났다고 하면 절대 좋게 끝날 리는 없고, 최고로 위험한 놈은 양력 7월 15일부터 7월 말일까지가 이준석 대표로 보면 가장 상반기에, 금년 상반기에 위험한 놈이다. 하반기 가면 음력 10월부터, 음력 9월 지나고 10월부터 이민년의 인중 감목 들어오고 10월 보름부터 해자축 물이 들어오면 대운에서 나무, 일년운에서 나무, 달운에서 물, 전부 다 수목이 온통 이 토 한 점 불도 꺼지면서, 불이 뭐예요? 명예인데 꺼지면서 뭐예요? 관제 뭐예요? 경찰서 가야 돼요. 사법기관에 가서 조사받고. 잘못하면 어쩝니까? 잘못하면 하버드가 아니라 또 새로운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런 운이에요. 분수를 몰라요. 잘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새로운 정부 출범해. 또 자기는 당 대표고. 그러면 그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뽕짝이 잘 맞아서 좋은 조화를 이뤄서 국민 보기도 좋고 또 그러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비전, 정책 이런 걸 갖다가 또 밑에 당에서는 밑받침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 보기도 좋고 그러다 보면 나라도 잘 될 것이고 국민의 삶도 삼고 시대를 맞이했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스님도 진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럼 임목 지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023년 상반기에 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대운이 을목, 개수, 하반기 나무 들어옵니다. 이거 정말로 이게 뭐예요? 관제예요. 여기 갇히는 운이에요. 여기서부터 갇히는 운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2024년도에 간목 들어와가지고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상반기 총선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준석 대표 운으로 볼 때 여기까지 총선까지 가는 운이 대운에서 목이 사주에서 목이 병인데 목이 또 늘었다. 목이 계속 늘어가는데 뭔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결국은 이 이준석 대표를 끊고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 총선까지 간다고 하면 필패. 매일 한 10개씩 국회의원 10개씩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일체유신조다. 모든 거 마음자리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내가 보좌를 해야 되겠다. 이 정부가 성공하게끔 내가 만들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뭐 하려고 스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아나무인의 정치다. 오만방자한 정치, 교만의 정치를 갖다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참신한 젊은 정치인, 젊은 정치인 이것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젊었다.
하는 언행, 모든 행동 거지는 전부 노예한 정치인이다. 아주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본인 처신을 잘 못하니까 그래요. 하버드만 뭐합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뭐예요? 처신을 제대로 못하면 소인배에다가 정말로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모든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스님이 뭐 내일 모레 유일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다 참나를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아침에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발 이준석 대표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다 순간입니다. 일체가 찰나집니다. 모든 건 순간이다. 여기서 깠다 가면은 정말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든지 아니면 스스로 당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든지 어느 하나의 방향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